네, 그럼 이번에는 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패키지 이름은 섹션 03번으로 시작할 거고요. 자, 맵이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EX01번부터 다시 추가를 할 거고요. 서브 패키지는 첫 번째 이름은 해쉬맵 메서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쉬맵 메서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메인 메서드를 추가를 할 거고요. 맵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컬렉션을 상속받은 게 아니라 별도의 인터페이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생긴 모양이 앞에서 봤던 리스트랑 셋이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제네릭 타입 파라미터도 두 개가 있고요. 자, 인티저, 그 다음에 스트링, 이렇게 두 가지를 제네릭 파라미터로 설정한 맵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new hash map. 자, 물론 생략 가능하지만 여기다 쓰겠습니다. integer string. 자, 생성자를 이렇게 호출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O 누르셔서 임포트 하시고요. 자, 이제 메서드들을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집어넣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푸시라고 하는 걸 쓴다고 썼죠. 첫 번째 게 키 값이고요. 두 번째 게 밸류 값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제네릭 파라미터로 정의된 이 두 가지의 값을 집어넣는 게 바로 푸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hmap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풋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거에다가는 숫자를 집어넣어야 될 거고요. 인티저니까. 두 번째 값에다가는 스트링 값을 집어넣어야 될 겁니다. 자, 여기다 나다라 라고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나머지들은 그대로 카피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세 가지의 데이터를 집어넣을 건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3이라고 할 거고, 여기다가는 가나다, 두 번째 거는 다라마.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지금 세 개의 데이터가 들어갔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키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지 않는다고요. 자, 그럼 키가 반복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중복되는 키가 하나도 없으니까 세 개의 데이터를 온전히 저장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출력하면 마찬가지로 그 맵 컬렉션 같은 경우에도 system.out.print line이라고 하는 것에 바로 넘겨주게 되면 toString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호출될 거고요. 이렇게 생략해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거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순차적으로 출력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키 자체가 지금 맵이라고 하는 것도 키 자체가 셋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게 되면 해쉬 맵으로 만들게 되면 이 자체가 해쉬 셋으로 관리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키면 지금 1번, 2번, 3번 순으로 나왔죠. 1번, 2번, 3번 순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집어넣은 순으로 나온 게 아니죠. 그렇다고 순차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연치 않게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해쉬 맵이라고 하는 건.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번엔 두 번째 put all입니다. 자, 여러분들 add all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른 맵 객체를 통째로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맵 하나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integer string이라고 하는 맵을 그 제네릭이 정해져 있는 맵 객체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번 2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new hash map. 자,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integer. 이거 생략 가능하다고 했었죠. 앞에 거 갖고 유추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지금 그 객체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두 번째 객체에다가 첫 번째 만들었던 이 객체를 그냥 통째로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put all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럼 hmap2.put all. 그리고 나서 hmap1이라고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세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가 통째로 두 번째 데이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요.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겁니다. 아이고, 네, 다시요.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실행시키면 첫 번째 거가 그대로 통째로 두 번째 거에 통째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put all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replace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샵 3번 replace입니다. 자, replace는 한국말로 그냥 대체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니까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값의 어떤 특정 키의 value 값을 대체해라, 그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hmap2 마지막에서 생성했던 객체를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replace 1이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있는 것에다가 가라고 써라라고 그렇게 바꾼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hmap2.replace. 자, 이번에는 4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다가 라라라라고 바꿔라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1이라고 하는 거 실행시켜 볼까요? 다시 실행시키면 일단은 여기 있는 거를 각각의 결과를 한번 이렇게 써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hmap2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hmap2라고 하는 것은 지금 1이라고 하는 것은 가가가로 바꾸라고 했고 444라고 하는 것은 라라라로 바꾸라고 했는데 444가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오류가 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얘는 동작 안함. 이 정도로만 써놓을게요. 실제로 그런 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얘만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위에 거 그대로 카피해서 Ctrl C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그러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건 가가가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라라라라고 바꾸라고 했던 4번 키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건 아무런 동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replace인데 조금 다른 형태의 replace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key라고 하는 것 안에 여기 old value라고 하는 거. 자, old value. 그러니까 과거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밸류가 두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new value.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뭐가 다른 거냐면 앞에서는 해당 키가 있어야지 동작을 하는 거였었잖아요. 얘는 해당 키와 해당 밸류가 완벽하게 다 일치할 때만 동작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위에 거 그대로 카피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리플레이스를 시킬 건데요. 키는 1이고 밸류는 가가가인 것들을 찾아다가 밸류를 나나나로 바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동작을 잘 하겠죠. 자, 그럼 2번 볼게요. 2번. 자, 두 번째 거는 2번이라고 하는 이것은 키가 2번이고 그 다음에 내용이 밸류가 다다다인 것을 찾아서 그거를 라라라로 바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위에 거랑 조금 다르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키와 밸류가 다 일치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때 그 밸류 값을 나나나로 바꿔라 라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일치하는 게 있잖아요. 키는 1이고 밸류는 가가가인 것을 나나나로 바꿨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1 나나나로 바뀔 겁니다. 자, 두 번째 거는 근데 잘 보시면 키는 있어요. 2번이라고 하는 키는 있는데 문제는 키와 밸류가 다 일치하는 것은 없죠. 얘는 지금 나다란데 지금 다다다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두 가지가 일치하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역시 얘 같은 경우에도 동작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도. 그럼 결국엔 첫 번째 거만 데이터가 바뀌겠네요. 자, 한번 출력을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나오는지. 자, 실행시켜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거는, 다시요.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나나나라고 하는 것으로 잘 바뀐 것을 볼 수 있지만, 마지막에 거, 두 번째 거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다섯 번째로요. 요거 결과를 좀 카피를 해 놓겠습니다. 계속 마지막 결과를 반복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라서. 자, 그러면 보세요. 5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특정 키를 가지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특정 밸류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다시요. 특정 키를 가지고 밸류를 가지고 올 때는요.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오브젝트로 내가 어떤 키에 해당되는, 다시 말해서 어떤 키, 1번 키를 줬다. 1번 키를 주게 되면 나나나를 가지고 올 거고 3번 키를 줬다 그러면 다라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겠죠. 자, 그게 바로 get 메서드인데 이건 바로 그냥 가져오자마자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p2 하고 나서 get 1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그렇게 1, 2,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 2, 3. 여러분들 이거 절대로 혼돈하지 말으셔야 될게요. 여기는 1, 2, 3이라고 하는 게 절대 인덱스 정보가 아니죠. 여기 지금 인티저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티저이기 때문에 숫자지, 제가 여기 있는 키라고 하는 값에다가 100, 200, 300이라고 집어넣게 되면 가지고 올 때는 100, 200, 300이죠. 만약에 이게 실제로 인덱스라고 하더라도 정말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절대로 인덱스 정보가 아닙니다. 꼭 키 정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결과가 당연히 나가 나올 거고요. 얘는 다라가 나올 거고요. 얘는 다라마가 나오겠네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썼던 대로 결과가 그대로 그냥 그 해당 키에 해당되는 값이 그대로 밸류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섯 번째랑 일곱 번째는요.
키에 특정 데이터가 포함되어져 있는지 또는 value에 특정 데이터가 포함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그게 바로 contains key, contains value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쓸게요. contains key가 있고요.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는 키를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이 키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7번도 미리 일단 주석을 써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7번 contains 이번엔 value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오브젝트 타입으로 전달을 하는 거고요. 자, 이 value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데이터가 어떤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데이터잖아요. 이 현재 데이터 안에서 키는 1, 2, 3이 있는 거고 value는 나나나, 나다라, 다라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그냥 임의로 몇 개를 좀 찍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ystem.out.print line 하고 나서요. hmap2라고 하는 거에 contains key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1이라고 써줬습니다. 그럼 1이라고 하는 키가 있습니까? 있죠. 그럼 얘는 당연히 결과가 뭐가 나와요? true가 나오겠죠. 자, 그럼 똑같이 하나 해볼 거고 이번에는 5번이라고 하는 키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번 키는 지금 존재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된다고요? false가 된다고요. 자, 그럼 똑같은 방식입니다. 키라고 하는 것을 contains key로 체크를 했다고 한다면 value라고 하는 것은 contains value로 체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쓸게요. 자, 그리고 contains value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안에는 이제 value라고 하는 것은 string 타입이니까 string 타입으로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나나나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럼 나나나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으니까 true가 나올 거고요. 이번에는 value에 없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나나나 대신에 다다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다다다라고 하는 정보는 없잖아요. 그런 value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엔트리셋이 없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결과가 당연히 false가 나올 겁니다. 자, 실행시켜 볼까요? 네, 그럼 처음 두 개는 true, false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true, false가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엔 8번과 9번인데요. 8번과 9번에서는 entry set이라고 하는 것과 그냥 key set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key set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set이라고 하는 타입을 리턴하니까 리턴 타입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키가 되는 거고요. 정확하게는 뭐 오브젝트 키의 타입이 되겠죠. 키, set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생긴 엔트리 중에서 여기 있는 키들만 뽑아갖고 set 객체로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9번 주석을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할게요. 자, 9번 주석은요, 마찬가지로 set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entry set이라고 하는 거예요. entry. 자, 그러면 엔트리셋에서 좀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 엔트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엔트리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 엔트리를 가지고 있는 거, 다시 말해서 요거 지금 제가 네모칸 치는 요거를 하나하나의 원소로 가지고 있는 셋 객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맵이라고 하는 건 이거 이렇게 각각을 다른 형태로 저장하고 있는 게 맵인 거고요. 이거 통째가 엔트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통째로 가지고 있는 엔트리라고 하는 것들 하나의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셋, 그게 바로 엔트리 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개념상으로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맵이라고 하는 거 뱃속에 엔트리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키와 밸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셋, 다시 말해서 요만큼의 모양을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셋 객체가 리턴되는 겁니다. 요만큼의 모양이, 다시 말해서 요만큼의 지금 체크한 모양이 결국에는 요거 하나의 셋 데이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생긴 모양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코드입니다. 자, 일단 키셋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키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셋으로 나올 텐데 어떤 데이터가 나올 거냐면 키 자체는 인티저 타입이니까 인티저 셋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키셋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hmap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키셋으로 뽑아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여기는 1, 2, 3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셋에 그대로 이렇게 저장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O 눌러서 셋 추가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한번 이 셋 데이터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ystem.out.print line, 여러분들이 지금 뽑아낸 키셋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toString으로 그대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출력하게 되면 여러분 셋에서 배웠던 것처럼 1, 2, 3 키만 싹 뽑아가지고 그 키만 데이터로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게 바로 키셋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엔트리셋입니다. 달라질 거 하나도 없고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한번 카피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번에는 엔트리 셋이라고 이름을 질 건데, 엔트리. 자, 일단 메서드는 엔트리입니다. 엔트리 셋. 그러면 HMAP2라고 하는 것에서 엔트리 셋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셋의 원소, 얘가 누가 된다고요? 엔트리가 된다고요. 요거 하나를 가리키는 게 이만큼이 엔트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요거 하나하나 셋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그 원소 자체의 타입이 엔트리가 되는 거라고요. 그 엔트리는 맵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안에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고요. 맵 안에 엔트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엔트리도 제네릭 폼이기 때문에 K와 V를 이렇게 객체를 만들 때 지정해 줘야 됩니다. 당연히 지금 이 엔트리 셋이라고 하는 것은 HMAP2에서 엔트리를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거는 인티저, 두 번째 거는 스트링을 그대로 가지고 와야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 K랑 V는 똑같은 값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생긴 모양이 제네릭 안에 또 제네릭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형태니까 조금 복잡해 보일 뿐입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인티저고요. 두 번째 거는 스트링 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HMAP2에서 엔트리 셋을 가지고 오게 되면 이런 놈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셋 객체가 나오는 거죠. 네,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한번 그대로 또 똑같이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entry set이라고 하는 것을 출력을 할 거고요. to string이라고 호출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set입니다. set이랑 똑같이 나올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맵끼리랑 똑같은 결과인가요? 보세요. 맵을 출력할 때는 지금 중괄호로 표시가 되는 거죠. 여기는 지금 꺾인 가로로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set을 출력한 겁니다. 얘는 맵을 출력한 거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가 하나의 데이터인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순서 쌍으로 출력한 거고요.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럼 여기는 지금 셋을 출력한 거다. 3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컴마가 2개죠? 그래서 3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셋을 출력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셋이냐면, 엔트리를 가지고 있는 엔트리 셋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몇 개의 메서드가 안 남았습니다. 10번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겁니다. 사이즈 메서드 체크해 볼게요. 아이고. 사이즈는 맵이든 셋이든 동일합니다. 데이터가 몇 개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어차피 얘 같은 경우에는 맵이라고 하는 것은 키와 밸류를 쌍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데이터가 6개가 아니라 3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엔트리가 몇 개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hmap2 size 하게 되면 사이즈는 지금 데이터가 3개 들어가 있으니까 결과가 당연히 3개가 나와야지 정상이겠죠. 자,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 그러면 똑같이 3개가 나왔습니다. 데이터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요. 자, 이제 11번입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를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11번 remove. 자, remove 할 때는요, 인덱스를 가지고 지워도 되고, 그러니까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인덱스를 가지고 지웠고요. 셋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갖고 지웠잖아요. 근데 remove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지울 수 있는데, 이거랑 비슷합니다. 위에서 봤을 때 replace랑 내가 이 키를 이거를 바꿔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키를 이거를 바꿔라. 또는 이 키와 이 밸류를 가진 것을 밸류를 이거를 바꿔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remove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키를 지워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키와 이 밸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지워라 라고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오브젝트 키만 주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브젝트 키. 키를 주고 그 해당 키를 지워라 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to.remove 그리고 나서 1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번 키. 지금 셋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어차피 지금 엔트리가 다 보이니까 이걸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1번 키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지워라, 엔트리를 지워라 라고 하니까 얘가 지워지는 거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이번엔 또 이렇게 썼다고 쳐보겠습니다. hmap2.remove 하고 나서 이번엔 4번이라고 할게요. 그럼 4번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지워라라고 했는데 4번 키가 없으니까 얘는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동작 안 함이라고 써줄게요. 자, 같은 식입니다. 이번에는요, 위에 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쓸 건데, 뭐가 다른 거냐면, 키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밸류의 오브젝트도 같이 지정을 할 거예요. 자, 오브젝트 밸류. 자, 그 얘기 무슨 소리냐면, 이 두 개가 맞는 거, 오브젝트 키와 오브젝트 밸류 두 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이터가 있을 때 그거를 삭제해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리무브가. 그럼 이렇게 써볼게요. 자, 여기 2번이라고 할 거고요. 1번은 삭제가 됐을 테니까, 이번에 2번이 지금
나다라잖아요. 나다라. 그럼 나다라라고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얘는 무슨 소리입니까? 키는 2번이고 밸류가 나다라인 정확한 이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삭제해라 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삭제가 되겠네요. 그런 데이터가 진짜로 있으니까. 자, 두 번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3번이라고 할게요. 3번 키 있나요? 3번 키 있죠. 자, 그런데 여기다 하나를 더 집어넣을 겁니다. 여기다가 다다다라고 집어넣을게요. 자, 그럼 보세요. 3번 키는 있지만 다다다라고 하는 밸류를 가지고 있진 않죠. 다시 말해서 얘를 지칭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얘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replace랑 완벽하게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럼 system.printLine hmap2.toString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한번 호출해서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와요? 네, 지금 첫 번째 거, 여기도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단계적으로. 자, 그럼 다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 리무브 했었을 때요, 1번 거만 삭제가 되죠. 4번은 동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번과 3번 키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데이터 엔트리만 나올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여기다 써볼게요. 자, 그런데 마지막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상황인데 그 상태에서 2번 나다라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건 삭제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3번 다다다라고 하는 것은 삭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전히 3번 다라마라고 하는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네. 이것도 일단은 카피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가 12번이 거고요. 마지막 13번입니다. 13번은 클리어입니다. 이건 앞에서 또 봤던 거랑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클리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몇 개가 있든지 간에 그 데이터를 모두 다 삭제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클리어. 자, 그럼 정말 삭제됐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데이터가 딸랑 하나밖에 없는데 그 데이터 하나도 삭제가 마저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라고 할 거고요.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ystem.printLine 클리어를 왜 여기다 썼을까요? toString. 네. 자, 그러고 나서 실행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지막에 빈 칸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다 삭제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해시 맵에 대한 메커니즘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키와 밸류를 가지고 있는 맵 객체에서 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해시 셋으로 관리된다고 했었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이 키가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데 이 키가 중복이 되냐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때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해시의 중복 메커니즘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비교가 되는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일단은 여기다가 패키지를 하나 추가할게요. 서브 패키지를. 서브 패키지를 EX02번으로 바꿀 거고요. 여기에다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셨던 해시셋이라고 하는 것의 메커니즘을 미리 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이거랑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이게 맵에서는 키에서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해시셋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이 파일을 그대로 카피해서요, 여기 EX02번에다가 그대로 복사해 넣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름만 해시 맵으로 일단 바꿔놓고 거기서부터 작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시 맵이라고 바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해시 맵이라고 하는 것의 메커니즘을 볼 텐데, 여기에 A라고 하는 것 안에는 이퀄이나 해시 코드라고 하는 메서드를 다 오버라이딩 하지 않은 거죠.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equals라고 하는 메서드만 오버라이딩 한 거고, C라고 하는 클래스는 equals라고 하는 것과 해시 코드라고 하는 걸 다 오버라이딩 한 거고, 이렇게 된 거죠. 얘네들은 오버라이딩 하지 않은 메서드들은 오브젝트 걸 그대로 가져다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해시 맵입니다. 이제 맵을 만들 겁니다. 여기다가 맵이라고 쓸 거고요. 지금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각각의 타입을 어떤 타입으로 쓸 거냐면 키 타입으로 쓸 겁니다. 키만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중복 메커니즘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키 값으로 어떨 때는 A를 쓸 거고 어떨 때는 B를 쓸 거고 어떨 때는 C를 쓰도록 할 겁니다. 밸류는 그냥 세 개를 다 모두 스트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거는 A 스트링이 될 거고요. 두 번째 거는 B 스트링을 만들 거고 세 번째 거는 C, 스트링을 만들 겁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만들 거고요. 이제 오른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맵 객체가 만들 거니까 당연히 오른쪽도 맵 객체로 만들어야겠죠.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O 눌러서
추가할 거고요. 여기 안에다가 물론 A, string, B, string으로 하면 되겠지만 제가 이 부분은 어차피 삭제가 가능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삭제하고요. 이걸 그냥 맵으로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왜 삭제가 가능하냐면 앞에 지금 이미 이것들이 반복돼서 쓰여질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A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만 다시 한번 드리는 꼴입니다. A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는 equal도 없고 해시코드도 오버라이딩 하지 않았습니다. 다 오브젝트 걸 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등가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객체의 위치값이 다르니까 당연히 false일 거고요. 여기에 equals라고 하는 것은 오브젝트의 equals를 사용할 테니까 결국에는 얘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false가 나올 거고요. 해시코드도 오버라이딩 하지 않았으니까 객체의 위치가 다르면 다른 해시코드를 출력을 할 거고. 이해가 가셨어? 그러면 결국에는 해시코드도 다르고 equals의 결과도 다르기 때문에 이 A1과 A2는 같은 필드 값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객체로 인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것도 좀 바꿔야 되겠네요. 해시 맵이라고 쓸 거고요. 저 해시 맵이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dd라는 말이 아니죠. put이라고 하는 말로 쓰셨어야 되는 거죠. 메서드의 이름이 put이니까요. 그럼 첫 번째는 A1이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컴마 이번에는 두 번째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A1과 A2라고 하는 데이터를 땅 하고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 A1과 A2라고 하는 데이터에 각각 스트링 값으로, 밸류 값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집어넣었단 말이죠. 중요한 건 이 키랑 이 키랑 같으냐 다르냐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다른 키죠. 해시 코드도 다르고 얘 위에 것도 다를 거니까. 자, 밑에 걸 지금 다 에러를 제거를 해야 실행이 되기 때문에 밑에 것까지 다 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해시맵 얘는 2로 바꿀 거고요. 해시맵 2로 똑같이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풋으로 바뀌겠네요. 마찬가지로 put. 자,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첫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해시맵 2, 여긴 왜 C로 되어 있을까요? 네, B로 바꾸겠습니다. B. 자, 그럼 여기는 지금 해시맵 2라고 하는 것에도 마찬가지로 B1과 B2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B1과 B2가 같으냐 다르냐만 체크하면 되는 건데 얘는 true죠. equals를 B라고 하는 클래스는 equals를 오버라이딩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안에 있는 필드 값이 같으면 같은 값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해시코드는 여전히 오버라이딩 하지 않았어요. B라고 하는 클래스는. 해시코드로 오버라이딩 하지 않았으니까 오브젝트의 해시코드를 쓸 거고, 오브젝트의 해시코드는 위치가 다르면 다른 해시코드를 리턴하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개는 다른 겁니다. 이 두 개의 해시코드가 다르다는 소리는 해시 관점에서는 B1과 B2 객체가 다른 객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역시 사이즈는 두 개가 나올 겁니다. 다른 객체가 두 번 들어갔으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 있는 해시맵이라고 하는 것을 해시맵 3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3로 바꿀 거고요. 자, 이거 그대로 카피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라고 하는 클래스는 여기 put도 바꿔야 되겠네요. put. 자, 마찬가지로 C1, 첫 번째. 자, C2, 두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1과 C2의 위치의 등가 연산은 여전히 false입니다. 얘네들은 위치가 다르면 무조건 다른 거니까. equals는 오버라이딩 했습니다. 필드가 똑같으면 똑같게 true를 리턴하도록. true가 나오겠죠. 자, 해시코드입니다. 해시코드도 지금 리턴하도록 했죠. 오버라이딩 했단 말이죠. C 클래스의 해시코드만 볼까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C 클래스의 해시코드는 해시라고 하는 데이터를 해시코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준값이 뭐가 되냐면 이 필드 값을 기준으로 해시코드를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같으면 만들어진 해시코드가 같아지는 거죠. 결국에는 필드가 똑같으면 해시코드가 똑같도록 디자인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필드 값이 두 개가 똑같으니까 마찬가지로 해시코드도 두 개가 동일하게 나오겠죠. 두 개의 해시코드도 동일하고 equals도 true가 나왔으니까 C1과 C2는 하나의 중복된, 다시 말해서 같은 키라고 인식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두 번째 건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첫 번째 것만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이즈가 1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저장하고 컴파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두 번째 거가 이렇게 마지막 거가 1이 나왔는지 아시겠죠? 얘는 사이즈가 두 개고요. 얘도 사이즈가 두 개입니다. 각각의 사이즈가 이렇게 두 개씩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얘네들이 해시코드예요. 해시코드 자체가 지금 서로 틀리게 나왔죠. 그래서
다른 거라고 인식을 한 거고요.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equals를 오버라이딩 했기 때문에 필드가 똑같아서 true가 나왔지만 해시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해시코드도 먼저 같아야 되고 equals도 같아야 되고 두 개가 만족됐을 때 두 개의 객체가 같다라고 판단하는 게 해시의 관점에서의 중복 확인 메커니즘이니까 그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같다 다르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을 제공할 때 equals랑 해시코드라고 하는 것을 적절히 오버라이딩 해서 그거에 따라서 중복 확인 메커니즘을 설계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